불평, 불만 그런 시간으로 허비 절대 하지 마세요. 불평, 불만 하기거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오늘은요.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그리고 당신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있어 늙지 않은 여자,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 되어가고 있는 MKYU 21학번 수석장학생 원더공주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던 이 공간 속에서 제가 1년 동안 학장님 꼭 한번 뵙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달려온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학장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미라클 나잇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지금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꿈만 꾸었던 이 자리, 꿈만 꾸었던 그 무엇이 현실이 되니까, 아, 내가 꿈만 꾼 게 살 게 아니었구나,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꿈이란 단어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제 원더공주 이지영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제비였을 거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을 거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을 거야, 당차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제 모습은요, 지금이 그 어떤 당찬도, 지금이 어떤 꿈도 저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하고 싶은 무언가가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우리 만화 캐릭터 속에 보면 뚱뚱하고 이렇게 볼에 빨그스름한 그런 내성적인 아이, 전형적인 저였는데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교회 찬양대회 나가면 1등을 하고, 울산 지역에서, 제가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음악이 좀 좋아서 우리 김미기 학자님처럼 피아노를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라떼는 아시죠? 라떼는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주산부기가 정말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는요, 저희 아빠가 참 감사하게 저를 키워주셨지만, 그때는 여자는 뭐 여상, 여자는 주산, 이런 게 돈이 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선택지가 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원하던 피아노 학원이 아닌 이제 주산 학원에 보내주셨죠. 제가 3남매 첫째 딸인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쯤은 경제적인 먼저 자리 잡고자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여자니까 여상을 가야 되고, 여자니까 간호과를 가라는 아빠의 그 말씀을 배신한 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춘기 시절에 정말 온순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사춘기 시절에 그 반항이, 아빠가 가자라는 그 반대의 인문계를 갔었고, 그리고 제가 정반대의 공대로 가게 되었어요. 물론 산업공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사실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역시나 어떻겠을까요? 안 맞더라고요. 뭐 알고 갔어야지. 알고 가질 못하니까 정말 안 맞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뭐 진로를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안 맞는 그 속에서 그냥 대학을 잘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남는 거 없는 인생을 즐겼죠.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면요, 내가 뭘 원하는 진로가 아니라 밥벌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첫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학자님께서 웹 3.9 메타버스 세계를 말씀하시는 시절이죠. 그때는 www.explore 웹 디자이너가 막 이렇게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싶어서 디자인 학원 돈 벌려고 간 거예요. 제가 좋아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신문사에 신문 광고 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전공이 디자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마이너적인 마음을 좀 깔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또 사양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신문사가 이렇게 디자인 외주가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뭔가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내적 갈등을 진짜 많이 겪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겪었죠. 근데 저는 제 시기에 맞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무언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이렇게 막 넉넉히 때려쳐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다른 곳도 이직도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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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를 이렇게 하면서 느낌표를 정하지 못한 채 저의 원망, 후회 이런 걸 30대를 통으로 날려버립니다 제가. 참 지금 제가 40 대인데 제가 30 대를 생각하면 제가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저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여기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난 날에 저의 루즈한 모습처럼 이렇게 현재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시는 계신 분이 계시거나 '내가 뭘 원하지?'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고 계시거나 불만족 상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나가 보니까요. 불평, 불만 그러한 시간으로 허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실천하시고요. 바로 지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기거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자는요. 참 인생이 결혼하고 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참 많은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 속에 없던 모성애도 생기고요. 엄마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기가 꼭 오긴 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희한하게 그렇게 인간 이지영이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저희 아들 이미 인성인데, 인성이 엄마로 불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다. 아침에 이런 소리 너무 힘들었고, 인성이 엄마 이러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나는 이지영인데 왜 자꾸 아줌매라고 자꾸 뭐, 인성이 엄마 이럴 거 이러면서 너무 싫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회사 생활이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억수로 행복한 생활은 아니었는데 사회적인 이지영, 회사 생활 이지영이 더 즐거웠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 훅 날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혼란 속에 40 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록의 나이,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는 퀘스천 마크에 진짜 질문에 답을 해 원초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할 때가 오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요, 인생을 처음 살면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뭔가를 한 가지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이시죠? 꼴뚜기 모자 쓴 제 모습. 제가 선택한 게 새벽 수영이었습니다. 왜냐?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어서 새벽에 할 수 있는 무언가 시간이. 저녁에는 퇴근하고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물을 좋아했냐? 절대 네버입니다. 물이라면요. 유아풀에도 발버둥 치고 "엄마!"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그 새벽 시간이 저한테. 새벽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정말 새벽 수영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맞서 가지고요. 도전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수영을 열심히 하고 허우적거리는데 50 미터를 자유형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그렇게 지나다가 1 년이 또 지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뭔가를 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선택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많이들 하시죠? 바로 책 읽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독서를 해서 나를 변화시키 "그래! 책을 읽겠어 오늘부터."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왜냐? 저도 엄마지 않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 그 교육에 대한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우면 꼭 뭐든 하고 싶은 걸 다 투자해 주겠어.'라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게 하나가 책이었습니다. 책 플렉스. 책장에 책이 가득하고 우리 아이가 그 책 읽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 엄마의 마음. 제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는요 책보다는 운동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없던 모성애를 끌어당겨서 우리 아이를 책을 읽어줄까 하는 게 뭐였냐면 저는 책 읽는 척을 했습니다. 이게 책을 펴죠. 그 뒤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면서도 척척척 척척척 이런 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척척하다 보니까 척척 박사가 됐어요. 어느 날 책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어느 날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모르게 제가 오프라인에 독서 모임에 제가 가입까지 했네요. 그래서 저 그날도 기억하는데 2018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요.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의 책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란 책이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보랏빛 책 겉표지가 아직까지 저한테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저는 완전히 새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뭐냐? 우와! 책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 이 책이 그렇게 명품 책이었어?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책이란 매개체로 내가 배움을 느끼고 그 마음의 깊이가 쌓이고 저는 어느새 1년의 시간 동안 성장의 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가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게 제가 늦은 나이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진학을 하면서요. 정말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제가 갔잖아요. 근데 와 진짜 어렵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뭔 말이지? 교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정말 후회해서 내가 미쳤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하면서 후회를 했으면 돈 아깝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약이에요. 5학기 동안 저는 사실 젊은 친구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뒤에서 더 열심히 읽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5학기가 되고 나니까 제가 사실 올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우수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만큼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 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학기가 또 되니까 또 뭔가를 배우는 걸 또 연장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봐왔던 MKYU에 딱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입학하게 되었냐면 사실 제가 이게 들어올 때 대학원 들어갈 때보다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왜 들어갈 이유가 뭘까라는 그 고민의 해결책은 지금은 강의 제목이 바뀌었지만 딱 1년 김비경 따라하기 1강 듣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이거야. 왜냐? 저는 거기에 답을 못했거든요. 제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비록 40살이라는 시간에 진정 원하는 것이 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에 대해 생각을 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불평, 불만, 원망으로 30대를 퉁 하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땐 제 육체적 나이는 더 젊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40이 된 나이, 40이 넘어서 50을 바라본 나이지만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이 더 젊고 훨씬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없었던 나의 모습에서 제가 있는 내가 나를 만났어요. 온전한 나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그 학장님의 유명한 책 아시죠? 꿈이 있는 아내 늙지 않는다. 이 책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요 꿈이 있는 아내를 넘었고요. 꿈이 있는 여자 그리고 꿈이 있는 나 이지영은 늙지 않는다. 요즘 제게 가장 크게 와닿는 단어이자 하나의 주제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MKYU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딱김딸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와의 대화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열정이라는 단어의 옷을 탁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열정녀 원더공주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수석장학생을 달았대? 언제 공부한대? 이렇게 진짜 막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회사가 신문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주위에 신문이 막 깔려있는 상용하소를 살았는데 꾸준하게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님께서 늘 신문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자극이 되고 제가 신문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신문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신문 읽기를 시작으로 하루를 보내는데요. 틈이 나는 대로 사실 공부를 하긴 해요.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 다르지만 주어진 24시간 누구에나 공평합니다. 저는 회사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했었고요. 그래도 아이도 봐야 되고 하루에 해야 할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꼭 정하는데요. 그게 데드라인입니다. 저는 데드라인을 꼭 정해놓고 움직여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습관은 절대 아니고요. 김미경 학자님께서 알려주신 강의 중에 죽은 시간을 살리는 시간 창조 기법이라는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속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 일하지 말고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된다. 이 강의 기점으로 제 시간은 오로지 주인은 오로지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요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더 성공하지 않았겠니? 지금 뭐하러 그렇게 공부하냐? 인생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 미라클 모닝하면 늙어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이렇게 진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인생을 즐겨라. 즐기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지독실이 내적 갈등으로 힘들게 살았던 지난 시간들 생각하면요, 저는 주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키는 작지만 마음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은 다른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끈기가 있어 절대 아닙니다. 함께하는 기상하는 새벽 기상하는 그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함께 공부하는 자극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저도 없을 겁니다. 혼자가 아닌 MKY라는 큰 커뮤니티 속에서 저는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파생된 작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 뿌옇던 저의 생활, 흐릿했던 그 꿈에 대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터벅터벅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이 제게 보이시지 않나요? 저를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전에 너와 지금의 넌 참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피곤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인생은요, 내가 살아간 내 선택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김미경 학장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환갑이 되면 나는 유학 갈 거요. 난 유학 갈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쿵 하고 뭔가 한 대 때렸어요. 학장님 말씀처럼 나도 그 예전에 유학 한번 가고 싶었는데 나도 환갑이 되면 유학 좀 가봐야 되겠어. 여러분, 제 나이 환갑이 되면요, 제가요 해외 나가서 공부하기 진짜 딱 좋을 나이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가 너무 힘들다, 공부는 왜 해야 될까, 퀘스천 마크에 질문과 답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보신 넷플릭스에서 제가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요, 넷플릭스에서 본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요, 어떤 연세 80 먹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반짝반짝 옷을 입고요, 디제잉을 하시는 거예요. 디제잉 하시면서 하시는 멘트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디제잉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해요.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 여러분, 80세에 5년 전이면 75세의 디제잉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할머니 인생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딱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80살의 모습은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나의 멋진 80살, 80살 만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80살의, 80살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은요,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그리고 당신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